이제 기업이나 민간 쪽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 시스템에 가서 해킹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하다가 나온 악성 코드가 있으면 악성 코드를 체증하고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피해가 더 이상 없게끔 예방 활동까지 하고 있는 분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악성 코드 분석 쪽이나 이런 쪽을 해왔는데 요즘에 머신러닝이 좀 대두가 되면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봐라 라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오더가 내려와서 저희도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악성 코드 분석 방안이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와서 알았는데 지금 수업이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악성 코드 분석인데 혹시 나중에 큰다 졸업해서 악성 코드 분석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직 없으시죠?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악성 코드 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면접 보시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용은 첫 번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 아까 전에도 책임님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일단 머신러닝이란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머신러닝을 악성 코드에 접목시켰을 때 방법 1 해서 RF라고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방법 2 CNN이라고 아까 전에 뉴럴 네트워크 얘기 나왔었죠.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실무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란, 일단 머신러닝이란 AI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I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컴퓨터 정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머신러닝 파트 안에 또 소 카테고리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을 때 학습을 시키는 모델,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이라고 해서 정답을 몰랐을 때 학습을 시키는 모델, 그리고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본 알파고가 뭐 사용하고 있다는 딥러닝,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언급이 되었는데 1956년도 여름에 언급이 됐다고 해요. 다트머스 대학의 10명의 과학자가 인공지능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56년도부터 74년도까지 황금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론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계속 발전을 해서 자연어 처리 등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1974년부터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따라가지를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의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고 정부의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암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1993년도부터 하드웨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 대한민국의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된 게 2016년도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경기를 했을 때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16년도고, 그리고 나서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 알파고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더 센 알파고 제로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게 2017년도 10월인데 불과 1년 만에 그 정도로 지금 머신러닝, AI 쪽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을 되게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와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개와 고양이 사진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다 때려박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가 이제 이거는 개다, 이건 고양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빅데이터를 막 때려 박아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모델을 이제 짜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구글 포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글 포토에다가 고양이 사진 넣게 되면은 이건 고양이입니다 라고 구글 포토에서 나오거든요.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모델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얘는 강아지입니다, 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은 개랑 고양이가 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석가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요즘에 대용량 악성 코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악성 코드가 진짜 수백만 개씩 막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데 이걸 분석가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에다가 개와 고양이처럼 학습을 시켜서 이 악성 코드가 뭔지 딱 넣으면은 그냥 뭐 트로잔인지 히로건지 뭐 스파이웨어인지 랜섬웨어인지 이렇게 딱 판단해주는 모델이 나오면은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류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두 분야의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바로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 이제 악성 코드를 접목시켰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머신러닝 생소하잖아요. 아직 학부 과정이시라서 머신러닝 공부 따로 해보시거나 교육 과정이 없죠.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 프로세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머신러닝 학습 프로세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전에 빅데이터 얘기 나왔었죠. 빅데이터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젠 그 대량의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뽑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무작정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이제 이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짝짝짝 뽑아서 특징들을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머신러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프레임워크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어떤 거를 쓸지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이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 데이터와 적합한 알고리즘이 뭔지를 또 선택을 해주고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 스텝 5에서 이게 잘 학습이 됐는지를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막 학습을 시켰는데 정확도가 너무 낮다 하면은 다시 뭐 알고리즘부터 선택을 하든지 프레임워크를부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하면 데이터부터 다시 수집을 하든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악성 코드 분류나 탐지 쪽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데이터 수집 쪽에서 정상이나 랜섬웨어 그 외 악성 코드들 뭐 엄청나게 많은 악성 코드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수집을 하고 특징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의 특징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뭐 메타 정보도 있고 그리고 행위 정보도 있고 정적 정보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또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악성 코드 데이터를 어떤 프레임워크에다가 학습을 시킬지 프레임워크가 요즘에 또 많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또 알고리즘까지 선택을 해서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평가 방식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본인이 잘 하거나 뭐 보기 좋은 평가 방식을 선택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처 추출하는 스텝 두 번째에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PE 악성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PE 포맷 다들 공부하셨나요? 악성 코드 분석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PE 포맷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런 도스 헤더나 PE 헤더, 옵셔널 헤더에 있는 악성 코드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만 넣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엔티 헤더, 옵셔널 헤더라고 하면은 뭐 머신도 있고, 메이저 OS 버전도 있고, 익스포트 테이블, 임포트 테이블, 이렇게 다 악성 코드마다 특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다 뽑아보는 거죠. 다 뽑아보고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 특징인지 잘 모르거든요. 진짜 뭐 빅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분석가, 진짜 되게 잘하는 분석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보 막 뽑아도 이게 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다 뽑아 놓은 다음에 그리고 학습을 다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CSV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 CSV를 프레임워크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레임워크가 되게 많아요. 뭐 맨 위에 사이클론, 텐서플로우, 뭐 케라스 되게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론이랑 텐서플로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선택지로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 C 언어 같이 하이 레벨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쉽고, 그리고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인데, 아까 전에 텐서플로우 잠깐 언급됐었잖아요. 구글에서 알려줬다고.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로우 레벨이다 보니까 뭐 어셈블 코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우 레벨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그리고 CNN 이런 좀 깊은 알고리즘에 사용하는데 특화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공부를 할 때나 업무를 할 때 대부분 이 쉬운 거, 사이클론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데이터가 많고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돌릴 때는 텐서플로우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그냥 이것만 따라가면 대충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샘플이 이제 데이터가, 학습시킬 데이터가 50개 이상이냐 50개 이하냐부터 1단계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개 이하면은 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너 데이터 모자르니까 더 갖고 와 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롤백이 되는 거고, 이제 나 50개 이상 갖고 왔어 하면 이제 여기서 너가 카테고리화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면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카테고리화 할 수 없다 하면은 뭐 리그레이션이나 뭐 차원 축소나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이게 하나하나 다 알고리즘인데, 이걸 묶어서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뭐 하나하나 다 알고리즘인데 차원 축소라고 하는 거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제 저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알고리즘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장에서 그걸 소개를 하는 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 랜덤 포레스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디시전 트리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디시전 트리가 뭐냐? 이징 트리 다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구조 시간에나 바이너리 트리 공부하셨죠? 그쵸? 바이너리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두 개씩 이렇게 짝짝짝 나눠지는 건데, 진짜 간단한 걸로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샘플을 딱 집어 넣었을 때 이 악성 코드에 예를 들어서 디버그 사이즈가 1000보다 크다 하면은 옐로, 뭐 리소스의 사이즈가 2000보다 작다 하면은 얘는 정상인데 판단해주고, 근데 익스포트 뭐 상대 주소 값이 뭐 3000보다 크다 하면은 얘도 정상이야. 근데 3000보다 작다
하면 악성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디시전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디시전 트리,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 디시전 트리 업그레이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방금 설명드린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를 쫙 모아놓고 이걸 하나의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이 얘는 해보니까 정상이라고 판단했고 얘는 해보니까 악성, 얘는 해보니까 랜섬, 얘는 악성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뭐 투표를 하든 평가를 하든 해보니 종합적으로 얘는 악성입니다 라고 떨어뜨려 주는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알고리즘 샘플도 모았고 프레임워크도 선택했고 알고리즘도 선택했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쭉 갖고 왔는데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아직 아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어쨌든 악성 코드를 쭉 모아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에다가 다 때려 박습니다. 다 때려 박고 이제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쭉 넣어서 이게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해주는 검증 단계까지 지나게 되면은 뭐 1년의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랜덤 포레스트였고, 그리고 이번엔 CNN 설명드릴 건데 이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인데 저도 사실 딥러닝의 정확한 알고리즘에 뭐 수학적인 엄청난 연산이 많은데 이런 거까지 모르고 저도 그냥 갖다 쓰거든요. 요즘에 갖다 쓸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갖다 써서 정확한 어떤 알고리즘이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CNN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인터넷신문원이 뭐 여러 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CNN 알고리즘입니다. CNN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판단을 해주는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까 전에 개와 고양이도 머신러닝에 빗대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CNN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진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악성 코드도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미지,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거를 잡아내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고안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성 코드를 바이너리로 쭉 하면 010101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합쳐보면은 헥사값으로 FF, BB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거를 쭉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요.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은 이 하나의 이미지를 쪼개서 이제 적합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모양인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랜덤 포레스트도 피처 추출할 때 제가 PE 포맷 갖고 와가지고 설명드렸었잖아요.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화를 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냥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헥사 값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코드를 이것도 직접 제작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CNN 한 다음에 GitHub 치면은 저런 거 이미지화 시켜주는 코드들 쭉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거 갖고 와서 쓰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이렇게 헥사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CNN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NN 알고리즘에다가 악성 코드를 짝짝짝 집어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드라퍼라면은 드라퍼인데 드라퍼라고 판단을 해주면은 여기에 몇 개가 찍히고 그래서 얘가 정답을 맞춘 거고 얘가 정답을 틀린 거고, 제가 봤을 때
틀린 개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있는 아무 자료나 갖고 왔더니 학습 정답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을 시킬지, 적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나 머신러닝 좀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어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성코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악성코드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침해 사고 피해를 입은 이제 PC나 서버들도 조사를 하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호스트 정보도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IP, URL, 호스트네임, 유저 에이전트, 샌더 이메일, 호스팅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일단 악성코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악성코드에서 추출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코드, 이게 하나의 악성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성코드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추출 에이전트를 통해서 샌드박스라고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샌드박스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한 공간에서 악성코드를 돌려봤을 때 이제 악성코드가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안에서 행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나 뭐 도구,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코드를 샌드박스에다가 넣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나온 행위 정보들을 쭉 추출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바이너리 특징 정보 추출 모듈이라고 해서 악성코드 분석 도구 중에서 아이다, 올리디버거, 그리고 SSD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너리 정보를 쭉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오른쪽 화면은 아이다 화면이고, 그리고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이 악성코드가 바인딩 되어 있는 악성 문서, 한글 문서라든지 DOC 문서, 요즘에 뭐 스피어 피싱으로 해가지고 DOC 문서를 보내는데 뭐 아무 겉에 봤을 때는 뭐 EXE도 아니고 DLL도 아닌데 실행해 보니까 갑자기 문서에서 DOC에서 그냥 EXE가 막 PC에 깔리고, 이런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악성 문서의 특징 정보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트 정보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서 저희가 DB에다가 싹 쌓아두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규화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막 무작위로 뽑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CSV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막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를 CSV에 못 넣잖아요. 이거를 또 정규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정규화 작업 중에서 필터링이라는 과정이 있고 클린징 그리고 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DB에다가 싹싹싹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가 피처 D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잘 가공된 엔그램, API 시퀀스 넘버, 뭐 이미지 이런 게 DB에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걸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전처리 단계가 또 있잖아요. 아까 전에 한 게 전처리 단계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알고리즘마다 살짝 데이터 넣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전처리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프레임워크나 알고리즘 선택해서 학습한 다음에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한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악성코드 짝짝짝 내면은 어떤 악성코드인지 짝짝짝 나오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축된 지는 한 2년 정도, 2년? 1, 2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화라는 것은 뭐 UI를 바꾸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을 추가를 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계속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